안녕하세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할까? 많은 분들께서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에 대해서 행여 내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조사 확인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국세청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유, 그리고 대처 방법, 또 의심되는 자금 거래에 대해서 관련 세금이 어떻게 추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캄보디아 크낭푸사라는 아름다운 산을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딱딱한 세법 강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편하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보신 분이 계시거나 앞으로 또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는 요청기관에서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겠고요. 통보 사실을 받게 되면 그 영향으로는 통보 사실 자체만으로서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통보된 사실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을 해보시고 대처할 준비 자료를 구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각종 세무조사와 국세 체납자의 체납 처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자체 확보된 금융자료로서는 사업용 신고계좌나 국세환급용 계좌, 이자소득 발생계좌, 주택 구입 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그리고 기존의 각종 세무조사 시 확보된 금융자료 등을 활용을 하겠고요.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금융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국세청에서는 PCI 조사, 즉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소득 총액 규모보다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세금 탈루 의심으로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PCI 조사를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A라는 고소득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국세청에 실지 신고한 소득세 신고 규모는 매우 작은 규모인데도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취득 규모와 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이 월등히 많다면 그 사람은 세금 탈루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관련해서 의심거래보고, 고액 현금 거래보고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당 거래은행에서 금전 입출금 시 얼마까지 어떻게 정보가 제공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회사는 통보받은 금융정보자료를 국세청의 필요시 통보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은 또 금융정보자료를 통해서 세무행정 또는 과세자료의 근거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질에 겁을 먹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통보 사실을 받았다면 왜 본인의 거래가 통보가 되었는지, 또 의심받을 만한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조사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응할 만한 근거 자료를
꼼꼼히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르는데 몇 억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 일부러 큰 금액을 1,000만 원씩 쪼개서 인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돈이 정상적인 거래로 떳떳한 거래라고 한다면 굳이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금융거래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자금 또는 가족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자금을 함부로 본인 계좌나 타인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 가족은 물론 친인척, 제3자 등의 계좌까지도 금융거래 내역이 밝혀져서 엉뚱하게 타인에게도 불똥이 튀게 되므로 평상시에도 늘 금융거래에 매우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집행을 하면서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모두 확인하다 보면 엉뚱하게 조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수상한 자금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본인의 세무조사로 인해서 제3자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현금 증여나 차용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후 국세청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고 또 답변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만 현실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청의 세금 탈루 혐의에 의한 의심을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국세청에서도 수많은 국민과 사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경우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가산세 등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의 낙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의 세금 부과 제척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하며 특히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 부정행위, 은닉 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세금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마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걸리겠어 하고 마음을 졸이기보다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성실 신고 납부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모든 납세자를 전체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첫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즉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둘째는 상속세 조사 시 금융자산 누락 확인, 상속자산의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국세 체납자의 숨겨둔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은 각종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소득금액 누락 또는 위장 거래,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세 제보에 따른 조사 시에 금융거래 내역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해외 금융계좌, 예금 잔액 5억 초과자의 미신고자 또는 불법 애완거래의 수출입 무역업자의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도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 증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 A는 나이가 38세, 직업 병원 치과의사, 주상 복합 건물 35억 매수를 한 경우에 A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병원 수입에 따른 예금 등 금융자산 7억, 임대보증금 11억, 부모 차용금 8억, 금융기관 대출금 7억, 총 합계 33억으로 35억 매수 부동산에 대해서 33억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국세청 세무조사 확인 대상은
A의 직업과 나이,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증여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A의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 소득 금액의 적정 신고 여부, 다음은 A가 매수한 실제 주상복합 건물이 35억의 실거래가가 맞는지 거래 상대방까지 거래 금액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로부터 차용금 출처가 정당한지, 적정 이율, 이자, 원금 상환 내역은 제대로 이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가 건물의 임대 보증금이 적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 출처 소명 제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불가피하게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조사 과정 중에서 병원 수익 금액이 누락이 되었다거나 부동산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른 허위의 경우, 또는 부로부터 차용금이 사실과 다르게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폭넓게 종합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에 조세 탈루 혐의가 입증이 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고요.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발견 시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당사자의 당해 거래 내용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의 예금 거래 내역과 사업상의 거래 상대방 또는 부동산 거래 상대자의 금융 거래 내역까지도 조사 범위에 폭넓게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국세청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 시 세금 추징 및 처벌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겠는데요. 금융실명제의 핵심 요지는 모든 계좌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위반 시 5천만 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매출, 수익금액 등을 차명계좌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세금 추징 및 무거운 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었고요. 이 경우 차명계좌를 개설을 했으나 배우자, 자녀명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차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는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예금을 해두는 행위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세청에는 각종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탈세 제보 접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일단 탈세 제보가 접수가 되게 되면 제보자에게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 후에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늘 주변인들의 탈세 제보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가 되겠고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법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고, 관련 과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본인의 병원비를 가족 명의로 입금을 한다든지,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고 대금을 차명 계좌로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나 법인의 자금을 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명으로 입금 시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계좌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차명계좌 사용을 금하고 반드시 본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자금 성격상 정당한 금액이 아닌 경우 본인 계좌로의 입출금을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으며, 법인은 법인 계좌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공제 한도를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정당한 증빙 자료를 사전에 잘 갖춰 놓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 거래 내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을 한 후에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금융자료를 한번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확인하는 경우 자금 거래 내역의 전부를 확인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 내역이 과거에 의심받을 만한 혐의점의 자금 거래가 섞여 있다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금 조달 계획서 상의 예금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여러분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산울이었습니다.